크리스마스, 칠순 아버지 한도연은 아들의 초대에 가슴 설레며 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그런데 식사 후 아들이 건넨 봉투 안에는 고작 3만 원. 도연은 애써 웃었습니다. 그러나 부엌에서 들려온 아들 부부의 대화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3만 원도 부담된다니까. 그 돈은 마음이 아니라 의무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가족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시작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도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이 됐어요.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일상이 돌아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비록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래도 곁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요. 올해는 혼자예요. 진짜 혼자. 아들 진우는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손주 얼굴 본 것도 몇 달 전이에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명절만 되면 쓸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아들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요즘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웬일인가 싶었죠. 여보세요. 아버지, 저 진우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 올해는 저희 집에서 크리스마스 보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뭐, 너희 집에서? 네. 크리스마스인데 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요즘 진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 와도 금방 가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아들이 먼저 크리스마스에 오라고 하다니. 그래도 이 녀석이 효심이 있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도 말을 걸었어요. 여보, 들었어요? 진우가 크리스마스에 오래. 올해는 나 혼자가 아니래요.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이 됐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갔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정성이 담긴 걸로 골랐습니다. 과일 한 박스하고 한과 세트 하나. 손주한테는 작은 장난감도 하나 샀어요. 요즘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문구점 아주머니한테 물어보고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옷도 갈아입었어요.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는데 오늘은 좀 차려입고 싶더라고요. 옷장에서 깔끔한 셔츠를 꺼내서 입고 거울도 한번 봤습니다. 에휴, 늙었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주름이 늘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보이더라고요.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 산타클로스 인형, 트리 장식.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아이들.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오늘은 그 행복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아들네 아파트까지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콧노래까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콧노래라니 웃기죠.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 애가 얼마나 컸을까, 목소리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득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에이, 무슨 불안이야. 아들네 집인데.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은이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거든요. 반갑다는 느낌보다는 뭐랄까 당황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응, 그래 왔다.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과일이랑 한과야. 비싼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 아이고, 아버님. 이런 거 왜 사오셨어요? 지은이가 받긴 받았는데 표정이 여전히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준비하느라 바빴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까 아들 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도 바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잠시 후에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왔다. 진우 얼굴을 보니까 좀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고 얼굴에 생기가 없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든가 싶었습니다. 진우야, 요즘 많이 바쁘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 네. 좀 바빴어요. 진우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화가 거기서 끊겼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손주는 안 보이더라고요. 세준이는 어디 있어? 방에서 게임해요. 그래, 나왔다고 불러봐. 세준아, 할아버지 오셨다. 진우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후에야 방문이 열리고 세준이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는데 금방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요즘 애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세준아,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는데 나중에 볼게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은 텔레비전만 보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뭔가 하고 손주는 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래, 다들 바쁘겠지.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히 준비할 것도 많을 테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분명 초대받아서 온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들이 불러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더 바라면 욕심이지. 잠시 후 지은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아버님, 식사 준비됐어요. 앉으세요. 식탁으로 갔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없고 그냥 평범한 반찬들이었거든요. 물론 크리스마스라고 꼭 거창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를 초대해 놓고 이 정도인가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에이, 뭘 바라는 거야? 이것만 해도 고맙지.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식사 내내 대화가 거의 없더라고요. 진우는 밥만 먹고 지은이도 조용히 먹고 저만 혼자 이런저런 말을 꺼냈습니다. 세준이 학교는 잘 다니냐? 네. 진우야,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요. 대화가 다 이 모양이었어요.
질문하면 짧은 대답만 돌아오고 그러면 또 침묵이 흐르고 저는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저만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오늘따라 얘들이 예민한가 보지. 그래도 이렇게 불러준 게 어디야?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진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진우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크리스마스니까요. 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그래도 이 녀석이 준비를 했구나.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은 다르구나. 그래. 고맙다. 저는 웃으면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뭘까 기대가 됐어요. 설마 용돈은 아니겠지. 뭔가 선물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폐가 들어 있었어요. 3만 원. 저는 봉투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10,000원짜리 3장. 딱 3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3만 원? 요즘 결혼식 축의금도 최소 5만 원이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3만 원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3만 원이라니. 하지만 저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내색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들 부부가 민망해할 테니까요. 그래, 고맙다. 잘 쓸게.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어렵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도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마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나를 생각해서 넣은 걸까? 아니면 그냥 채워 넣은 걸까?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금액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잖아요. 저를 위해서 뭘 줄까 고민하다가 넣은 3만 원과 그냥 뭐라도 줘야 하니까 대충 넣은 3만 원은 다르거든요. 저는 후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이, 생각 많이 하지 말자. 얘들도 나름 준비한 거겠지. 저는 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 나이 되면 이런 거에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그냥 고맙게 받으면 된다고. 식탁을 정리하는데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뭔가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를 낮추긴 했는데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3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지은이 목소리였습니다. 적으면 뭐, 지금 우리 형편에 5만 원도 힘들어. 진우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오신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 하잖아. 그래서 했잖아. 뭘 더 어쩌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오신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 하잖아.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무였던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가야 하나, 못 들은 척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엌에서 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후 지은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지은이 표정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가 들은 걸 알았나 봅니다. 아버님, 차 더 드릴까요? 지은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물었어요. 아니, 괜찮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진우도 부엌에서 나왔어요.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나는 부담이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저를 초대한 것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 것도 다 의무감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니까 챙겨야 하니까. 그냥 그것뿐이었던 거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저녁도 안 됐는데 벌써 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가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조금 더 있다가 가야지 싶어서 참았습니다. 아버님,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살 거 있어서요.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래. 다녀와. 지은이가 나갔습니다. 이제 거실에 저랑 진우만 남았어요. 저는 아들한테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부엌에서 들은 말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진우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요. 이게 가족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집에 있는데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냥 이 집의 노인 가구 하나 같았어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컵을 찾는데 아까 아들 부부가 다투던 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3만 원도 부담된다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3만 원이 부담될 정도로 힘든 건가? 아니면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까운 건가?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힘들었어요. 진우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진우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이만 갈게. 네. 벌써요? 그제야 진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좀 피곤하네.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아, 네. 그러세요. 진우는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붙잡지도 않고 더 있다 가라는 말도 없이.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잘 있어.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진우가 따라 나왔어요.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그래.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크리스마스에 아들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진우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안 그랬는데, 아파트를 나오니까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다들 웃으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아들네 집에 갔다 왔어요. 근데 마음이 좀 그래요. 속으로 아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이 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3만 원짜리 봉투를 주면서 그것도 아깝다고 싸우더라고요. 나 참,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웠어요. 저는 외투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공원이 보이더라고요. 벤치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 앉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쉬고 싶었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크리스마스 조명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쁘긴 한데 저한테는 그냥 남의 불빛 같았어요. 이해하자.
진우도 힘들겠지. 회사 일도 있을 테고, 살림 꾸리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3만 원이 부담될 정도면 얼마나 힘든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화내지 말자. 그래도 아들인데, 내가 더 이해해야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마음 한쪽이 아렸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상처는 남는 거잖아요. 3만 원 봉투가 주머니에서 만져졌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서 봤어요. 하얀 봉투, 그 안에 10,000원짜리 3장. 이게 아들이 나한테 주는 마음인 건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나이에 공원에서 울면 쪽팔리잖아요. 저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거기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조명이 반짝이고 캐럴이 울렸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 같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야지. 여기 있어봤자 더 추워지기만 하니까.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지은이에요. 며느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왜? 아버님, 죄송해요. 갑자기 사과를 하더라고요. 뭐가 죄송해? 오늘 저희가 너무 못해드렸어요. 아버님 오셨는데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지은이가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버님, 사실은요. 지은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 크게 사기를 당했어요. 거래처한테요. 빚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많아요, 아버님. 진우가 매일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버님한테 잘 못해드린 거예요.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사기를 당했다고요? 빚이 많다고요? 지은아, 울지 마. 알았어. 전화해줘서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타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저는 몰랐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든 줄. 전화도 안 하고 얼굴 보기도 피하고 예민하게 굴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힘들면 더 부모한테 기대야지.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를 부담으로만 봤어?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힘든 건 이해해요.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3만 원 봉투는 너무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싸우면서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일 가서 말해야겠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한 번은 제대로 말해야겠다. 크리스마스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아들네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문 열어준 며느리의 어색한 표정, 대충 인사하던 아들,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손주, 그리고 3만 원이 든 봉투.
그래도 얘가 날 생각했구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죠. 봉투를 건네받았을 때 솔직히 기뻤어요. 아들이 아버지 챙긴다는 게 어디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엌에서 들은 그 대화가 전부 바꿔놨습니다. 3만 원도 부담된다니까. 아버님 오신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 하잖아.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 돈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의무였던 거죠. 아버지니까 챙겨야 하니까, 뭐라도 줘야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넣은 돈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존재였구나. 가슴이 쓰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저는 아들을 위해서 많은 걸 했거든요. 진우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숙제 봐주고 대학 등록금도 대고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어요.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저한테 3만 원 주면서도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진우가 힘들다고 했잖아. 저는 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은이가 전화해서 말해줬잖아요. 진우가 사기당해서 빚이 많다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겠지.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따로 놀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하지만 일어나서 밥은 먹어야 했습니다. 굶으면 안 되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진훈의 집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젯밤에 결심했었죠. 가서 말해야겠다고.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하지만 막상 아침이 되니까 망설여지더라고요. 가서 뭐라고 하지? 3만 원 가지고 뭐라고 하면 쪼잔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한테 돈 문제로 따지는 아버지. 그게 얼마나 볼품없어 보일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거다. 아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의무감으로 챙김받으면서 그게 가족이냐?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가야 해요. 가서 말해야 해요. 아무리 쪼잔해 보여도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한 번은 제대로 말해야 합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주머니에 어제 받은 봉투를 넣었습니다. 3만 원이 든 그 봉투요.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인데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더라고요. 아들한테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진우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고 없이 찾아왔으니 그럴 만도 하죠. 들어가도 되겠냐? 아, 네. 들어오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지은이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얼른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아침도 안 드셨을 텐데 뭐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우와 지은이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아버지. 어제 내가 준 거 있잖아.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3만 원이 든 그 봉투요. 진우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이거 말이야.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거 드린 건데요. 알아. 내가 줬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진우야, 아버지가 어제 다 들었다. 네. 뭐요? 부엌에서 너희 둘이 얘기하는 거. 진우와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로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3만 원도 부담된다고 했지. 아버님 오신다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화를 내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진우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아버지 말 끝까지 들어. 진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3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상관없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문제야. 저는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가 아버지 생각해서 넣은 돈이 아니잖아. 그냥 의무감으로 넣은 거잖아. 안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체면 차리려고 넣은 거잖아. 진우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냐? 가족끼리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날이잖아. 돈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날이라고. 저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자리에 의무만 올려놨더구나. 마음은 없고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거였어.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훌쩍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돈을 돌려주는 거다. 저는 봉투를 진우 쪽으로 밀었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그 안에 담긴 가벼운 마음, 그 의무감은 받을 수가 없어서 돌려주는 거야.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 힘든 거 안다. 지은이한테 들었어. 사기당해서 빚이 많다며. 진우가 움찔했어요. 아내를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한테 왜 말 안 했어? 힘들면 말을 해야지. 말해서 뭐해요?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진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돈은 없어. 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냐? 돈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냐? 진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는 돈 못 줘도 내 편이 될 수 있어. 내 얘기 들어줄 수 있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게 가족 아니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근데 너는 아버지를 부담으로만 봤잖아. 챙겨야 하는 짐으로만 봤잖아.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 진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진짜 죄송합니다. 진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우가 우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측은하기도 하고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이 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우야, 울지 마.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지은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우는 모습이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진우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매일 빚쟁이들한테 전화 오고, 은행에서 독촉하고, 회사는 망해가고,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짜증났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아버지 오신다고 했을 때도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해드려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봉투 준비한 거예요. 알아. 다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진우야, 그게 더 서러운 거야. 내가 힘든 건 이해해. 아버지도 젊었을 때 사업 힘들었던 적 있어. 그 마음 알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한테는 진심으로 대해야지.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진우가 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과는 됐어. 아버지가 듣고 싶은 건 사과가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궁금해. 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할 거예요. 망한 거 인정하고 빚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요. 이번처럼 안 할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살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까까지의 날카롭고 예민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진우야. 네. 아버지는 내가 돈 많이 벌길 바란 적 없어.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진우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해. 바쁘면 문자라도 보내고. 아버지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 네, 아버지. 그럴게요.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억지로 챙기지 않아도 돼. 대신 진심으로 한번 챙겨. 그게 100번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나아.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벌써 가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 말 다 했으니까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제가 뭐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진우가 따라오더니 제 앞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왜? 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저는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더 있나 보더라고요. 어제 아버지 오시기 전에 저랑 지은이가 크게 싸웠어요. 그래. 지은이가 아버지한테 제대로 대접하자고 했거든요. 좋은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넉넉히 하자고요. 저는 지은이를 쳐다봤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제가 막았어요. 돈 없다고,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럴 여유 없다고. 그래서 결국 대충 한 거예요. 진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는 아버지한테 잘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이 탓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저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진우가 막았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지은아, 제가 불렀어요. 네, 아버님. 고맙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챙기려고 했다니까 고맙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아버님,
지은이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저도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진우 눈치 보느라. 아니야. 내 탓 아니야. 진우가 힘드니까 내도 힘들었겠지. 저는 지은이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며느리로서 고생 많다. 진우 잘 챙겨줘. 네, 아버님. 저는 다시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는데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날에는 저희가 찾아갈게요. 진짜로요. 그래, 알았다. 그때는 제대로 할게요.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또 불렀어요. 왜? 사랑해요. 저는 멈칫했어요. 진우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나도. 저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진우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얼마만인지 몰라요. 저는 속으로 아내한테 말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말하길 잘한 것 같아요.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니까 후련하네요.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늙은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울면 이상하잖아요. 아파트를 나오니까 햇살이 따뜻하더라고요. 어제 크리스마스 때보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까 올 때랑은 다르게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 할 말은 했고 아들도 알아들은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물론 진우 사업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빚도 많고 힘든 상황인 건 변함없었죠. 하지만 그건 진우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저는 옆에서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타고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어제는 그게 다 남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달라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진우한테 다 얘기했어요. 속에 있는 거 다 꺼냈어요. 당신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섰어요. 액자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당신이 중간에서 다 풀어줬을 텐데. 나 혼자 하려니까 서툴러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참고만 있었으면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말해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밥이 맛있더라고요. 뭘 먹어도 맛없던 게 요즘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입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젯밤과는 다르게 금방 잠이 들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편해지더라고요.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요.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진훈의 집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속에 있던 걸 다 꺼냈으니까요. 답답했던 게 뚫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날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우가 울던 모습, 지은이가 고개 숙이던 모습, 그리고 3만 원 봉투.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들이 힘든 상황인 걸 알면서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했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말 안 했으면 영영 못했을 것 같았어요. 그냥 넘어갔으면 평생 속으로만 삭히면서 살았겠죠. 그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잘한 거야.
말해서 잘한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진우였어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음 전화하는 거였거든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 진우예요. 그래. 왜?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우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뭔데? 전화로 하기 그런데.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내일? 그래 와. 네, 점심때쯤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우가 갑자기 찾아온다니.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빚 문제가 더 커진 건가?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점심때가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진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였는데 안에 뭔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왔어요. 그래, 들어와. 진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더니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거요, 삼계탕이에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삼계탕? 네. 유명한 데서 사왔어요. 같이 드시죠. 저는 좀 의아했어요. 갑자기 삼계탕이라니.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었나? 그래, 고맙다. 데워서 먹자. 저는 삼계탕을 데웠어요. 진우랑 마주 앉아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밥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맛있네. 다행이에요. 아버지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본론이구나 싶었거든요. 저 사업 정리하기로 했어요. 사업을 아예 접는다고?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빚만 더 늘어나고 있어서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진우가 10년 넘게 해온 사업인데 그걸 접는다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일단 회사 정리하고 빚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요. 나머지는 개인회생 신청하려고요. 개인회생이라 저도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빚이 너무 많으면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그게 되는 거야?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대요. 몇 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 준다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개인회생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몇 년 동안 빠듯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아버지, 응, 저 취직하려고요. 취직? 네. 사업 접고 나면 직장 다닐 거예요. 나이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력서 넣어보려고요. 진우가 10년 넘게 사장이었는데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적응도 어렵고 잘 생각했다. 지금은 그게 맞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진우가 웃었어요. 요즘 들어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응, 저 앞으로 자주 올게요. 바쁘다고 핑계 대지 않을게요. 그래, 그래. 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그걸 몰랐던 건 아닌데, 그냥 외면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네, 잘할게요.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저 이제 가볼게요. 할 일이 많아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진우가 신발을 신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아버지, 왜? 감사해요.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요. 그거 듣고 정신 차렸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3만 원 봉투 돌려주셨을 때 솔직히 처음엔 억울했어요. 저도 나름 힘들었는데 왜 아버지까지 저한테 그러나 싶었거든요. 진우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 진짜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의무감으로 대했어요. 알면 됐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약속해요. 진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지켜봤어요. 진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었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먹은 삼계탕 그릇을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진우가 달라졌네. 예전 같으면 저렇게 솔직하게 말 못했을 거예요.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아버지한테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힘들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도 말하고, 그때 말하길 잘했어.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밖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이 하고 싶었거든요.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날씨가 추웠지만 걷다 보니까 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더라고요. 서울 하늘에서 별 보기 힘든데 오늘은 유난히 잘 보였어요. 여보, 진우가 달라졌어요. 저는 속으로 아내한테 말했어요. 그 녀석이 오늘 삼계탕 사왔더라고요. 같이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사업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하겠대요. 취직한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진우 응원해주고 싶은데 나 혼자 하려니까 외롭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공원에서 울면 이상하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아내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액자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대답 같았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어요. 진우가 말한 대로 회사 정리에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들 퇴직금 주고 거래처 정산하고 사무실 빼고 할 일이 산더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뭘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응원해 주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진우야, 힘들면 말해. 아버지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할게. 네, 아버지. 고마워요. 전화 통화는 짧았지만 예전보다 자주 하게 됐어요. 이틀에 한 번은 진우가 전화했거든요. 별 얘기 아니어도 그냥 안부 묻고 밥은 먹었냐 물어보고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지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며느리가 왜 전화하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님. 지은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님, 진우가.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진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진우가 왜? 뭐가 어떻게 됐어? 진우가 오늘 쓰러졌어요. 뭐? 쓰러졌다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이야? 어디야? 집이에요. 집에서 쓰러졌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과로래요. 과로.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큰 병은 아니구나 싶어서요. 얼마나 심한 거야? 의사 선생님이 푹 쉬어야 한대요.
몸이 너무 지쳐 있대요.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했거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진우가 그 정도로 무리하고 있었구나. 지금 진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 자고 있어요. 수액 맞고 나서 좀 나아졌는데 피곤했는지 바로 잠들었어요. 그래, 푹 자게 놔둬. 내일 아버지가 갈게. 아버님, 죄송해요. 이 밤에 전화해서. 아니야. 전화해줘서 고마워. 진우 일은 아버지도 알아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진우가 쓰러졌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질 정도면 얼마나 무리한 거야. 저는 걱정이 됐어요.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자기 몸 하나 못 챙기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래도 얘가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3만 원 봉투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진우가 예민하게 굴었던 게 그냥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한계까지 몰린 거였어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말을 걸었을 텐데, 더 일찍 다가갔을 텐데. 하지만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진우네 집에 가려고요. 시장에 들러서 몸에 좋다는 것들을 샀습니다. 배, 사과, 홍삼 몇 개. 많이는 못 사도 정성은 담았어요. 버스 타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지은이가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진우는 방에 있어요. 아직 못 일어났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진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푹 꺼진 볼, 거무스름한 눈밑. 사람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아, 진우 많이 안 좋았어? 네, 아버님.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갑자기 쓰러지니까.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려도 안 들었어요.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기 싫다고. 그래서 몸이 버틸 수가 없었겠구나. 네.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이 정도면 몇 달은 무리했을 거라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지은아. 네, 아버님. 너도 힘들었겠다. 진우 뒷바라지 하느라.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야 뭐,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 도와줬어요. 아니야.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야. 진우한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지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진우가 비틀거리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야, 왜 일어나? 누워있어. 괜찮아요. 좀 나아졌어요. 진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걱정은 당연히 하지. 내가 내 아들인데. 저는 진우를 쳐다봤어요. 근데 진우야, 내 몸이 이 모양인데 무슨 일을 해? 쉬어야지. 쉴 여유가 없어요. 빨리 정리해야. 정리는 나중에 해도 돼. 몸이 먼저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쓰러지면 누가 정리해? 아무것도 못하잖아. 몸부터 챙겨.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며칠은 푹 쉬어. 밥 제대로 먹고 잠 제대로 자고. 그러고 나서 일해도 안 늦어. 알겠어요. 저는 가져온 과일을 꺼냈어요. 이거 먹어. 몸에 좋은 거야. 아버지, 이런 거 왜 사오셨어요? 아들 아프다는데 빈손으로 오겠냐? 진우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한 거지. 저는 진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렸을 때처럼요. 진우가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못 일어설 게 뭐 있어. 사업도 망하고 빚도 지고 몸도 이 모양인데. 그래서 어쩔 건데. 포기할 거야?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포기 안 해요. 그럼 됐어. 포기 안 하면 돼. 천천히 가면 돼. 저는 진우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도 젊었을 때 힘든 적 많았어. 사업 망할 뻔한 적도 있고, 빚 져본 적도 있고, 근데 다 버텼잖아. 너도 버틸 수 있어. 아버지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럼, 내 엄마한테도 못한 얘기가 많아. 창피해서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힘든 거 숨긴 것처럼 너도 숨긴 거잖아. 똑같아. 그러네요. 앞으로는 숨기지 마. 힘들면 말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순 없어도 들어줄 순 있어. 네, 아버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갈게. 푹 쉬어. 아버지, 벌써요? 응. 너 쉬어야 하잖아. 아버지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 아니에요. 더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올 테니까 걱정 마.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 신는데 지은이가 따라왔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오셔서 진우한테 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와야지. 아들이 아픈데.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할게요. 아버님한테요. 그래, 고맙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진우가 많이 힘들었구나. 쓰러질 정도로.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안심도 됐어요. 이제는 진우가 숨기지 않으니까요.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더라고요. 여보, 진우가 쓰러졌었어요. 과로래요. 저는 속으로 아내한테 말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녀석이 달라졌어요. 숨기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나도 여기서 지킬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오늘은 덜 외로웠어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우가 쓰러진 뒤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아들네 집에 2번 더 갔습니다. 과일도 사가고 반찬도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진우는 조금씩 안색이 돌아오더라고요. 푹 쉬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눈에 생기도 돌아오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아버지,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 싫어? 아니요. 좋죠. 근데 아버지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면 쉬면 되지. 아들 보러 오는 건 피곤한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 오세요. 토요일? 무슨 일 있어? 그냥요. 아버지 모시고 식사 한번 하려고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갑자기 식사라니.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갈게.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괜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손주 세준이가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세준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애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다니. 세준아, 왜 이렇게 반가워해? 엄마가 오늘 할아버지 오신다고 했거든요. 저 할아버지 기다렸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작은 애가 저를 기다렸다니. 그래, 할아버지 왔다. 보고 싶었어? 저는 세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고기, 잡채, 전, 나물. 제대로 된 상차림이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지은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버님 오시니까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진우도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해야죠. 그동안 저희가 너무 못해드렸잖아요.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앉으니까 꽉 찬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진우가 제 앞에 불고기를 덜어줬어요. 세준아, 너도 많이 먹어. 네, 할아버지.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세준이 학교 얘기, 진우 취직 준비 얘기, 지은이 회사 얘기.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침묵만 흘렀는데 오늘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봉투였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또 봉투인가?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아버지, 이거요. 진우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우 글씨였어요. 아버지께,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멀리했고 의무감으로 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3만 원 봉투 드렸을 때 저는 그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봉투 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그 말씀이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돈으로 때우려고 했습니다. 마음은 주지 않으면서요.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하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 진우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우야. 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 녀석이 이런 걸 다 쓰고.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진우가 어렸을 때 저랑 아내랑 셋이 찍은 거였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셋 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제 방 서랍에 있었어요. 오래전에 엄마가 주신 건데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젊었을 때 제 모습, 아내 모습, 어린 진우 모습. 그때가 좋았지.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갈 순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야. 네, 아버지. 고맙다. 진우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고맙죠. 저 같은 놈 아들로 두고도 포기 안 하시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아들을 왜 포기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우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잘하고 있어.
진우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어렸을 때처럼요. 지은이도 눈물을 닦고 있었고 세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준아, 이리 와. 저는 손주도 불렀어요. 세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기쁘면 우는 거야. 기쁘면 웃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울 수도 있어. 저는 세준이도 끌어안았어요. 진우랑 세준이랑 둘 다 안고 있으니까 팔이 모자랐습니다. 지은아, 너도 와. 지은이도 왔어요. 네 식구가 거실에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보, 보여요?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속으로 아내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없어서 허전하지만 그래도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먹자. 지은이가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냈어요. 케이크도 있어? 네, 아버님.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요. 무슨 날인데? 그냥요. 우리 가족이 다시 가족된 날이요. 저는 웃었어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았어요. 불을 붙이니까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세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왜 소원을 빌어? 생일도 아닌데. 그래도 빌어요. 제가 빌어도 돼요? 그래, 빌어. 세준이가 눈을 감고 뭔가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후 하고 초를 껐습니다. 뭐 빌었어? 비밀이에요. 세준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잘라서 나눠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이 맛이 행복인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늦게까지 아들네 집에 있었어요. 세준이랑 보드게임도 하고 진우랑 옛날 얘기도 하고 지은이가 끓여준 차도 마시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집에 갈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 오늘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내 집에서 자야 편해.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버스 타면 되지. 이 밤에 버스가 어디 있어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진우가 고집을 부렸어요. 저도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그럼 신세 좀 지지. 진우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있었고 간간히 차들이 지나갔어요. 아버지, 응, 저 면접 봤어요. 면접? 어디? 무역회사요. 규모는 작은데 괜찮은 데예요.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와요. 좀 떨려요. 저는 진우를 쳐다봤어요. 운전하는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떨리면 잘 될 거야. 안 떨리면 오히려 걱정이지. 그런가요? 응. 긴장한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니까. 진우가 웃었어요.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요. 당연히 힘이 나야지. 아버지가 응원하는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우가 차를 세웠어요. 아버지, 다 왔어요. 그래, 고맙다. 조심해서 들어가. 저는 차에서 내리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할 말이 있었거든요. 진우야. 네. 아까 편지 잘 읽었다. 아, 네. 근데 아버지도 할 말이 있어. 진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도 미안했어. 내가 힘든 줄 모르고 서운하다고만 생각했으니까.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제가 잘못한 건데. 아니야. 아버지도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바쁘다고 할 때 그냥 넘겼잖아. 왜 바쁜지, 뭐가 힘든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도 다르게 할게. 내가 말 안 해도 먼저 물어볼게. 힘들어 보이면 괜찮냐고 물어볼게. 아버지, 가족은 서로 챙겨야 하는 거잖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안 돼. 아버지도 주는 사람이 될게. 진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고맙긴. 당연한 건데.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그리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해서 가. 집에 도착하면 문자해. 네, 아버지. 진우가 차를 출발시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켰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오늘 좋은 날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진우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액자 속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랑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 목까지 제가 잘 볼게요. 걱정 마세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도착했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다음 주에 보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3만 원 봉투. 그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었죠. 의무감으로 준 봉투, 부담스럽다며 싸우던 아들 부부 목소리.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제가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삼키고 넘어갔으면요. 아마 평생 속으로만 사귀면서 살았을 거예요. 서로 겉으로만 가족인 척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의무감은 받을 수 없다고. 그 말이 진우를 깨웠어요. 아들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진심으로 저를 대해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결국 잘 된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5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죠. 그걸 이제 진우도 알아요. 지은이도 알고 세준이도 알아요. 우리 가족은 다시 가족이 됐어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스르르 밀려왔습니다.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왔어요. 아내가 저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요. 우리 가족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그럼요. 항상 보고 있어요. 아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어요.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어요. 부엌에 가서 밥을 지었어요.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오늘 뭐 하지?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웠을 거예요.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7순이 넘었지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손주 크는 것도 봐야 하고, 진우가 다시 일어서는 것도 봐야 하고, 운동을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틈틈이 스트레칭하고, 건강해야 가족한테 짐이 안 되니까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랗고 맑았습니다. 여보, 나 앞으로 건강하게 살 거예요.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가족 지킬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살랑살랑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가족이요. 3만 원 봉투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상처를 통해서 서로를 더 알게 됐고 진심을 통해서 다시 연결됐어요. 크리스마스는 돈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날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요. 진짜 가족이요. 에필로그. 설날이 됐어요. 진훈의 가족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었어요. 세준이가 세배를 했어요.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복 많이 받아. 저는 세뱃돈을 줬어요. 세준이가 좋아하면서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네. 진우도 절을 했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라.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네, 아버지. 지은이도 인사했어요. 아버님,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그래, 고맙다. 네 식구가 함께 떡국을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취직됐어요. 진짜? 축하한다.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저는 기뻤어요.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열심히 해. 아버지가 응원할게. 네,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세준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지은이는 설거지를 하고 진우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저 감사해요. 뭐가?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요. 3만 원 봉투일이요. 저는 진우를 쳐다봤어요. 그거 아직도 생각해?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 말씀이 저를 바꿨으니까요.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어요. 됐어.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네, 잘할게요. 진우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스한 설날이었습니다. 여보, 보여요?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속으로 아내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없어서 허전하지만 그래도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설날.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사연이었습니다. 3만 원 봉투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이 가족은 진심을 되찾았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버지의 한마디가 가르쳐 줬죠. 여러분도 가족에게 진심을 전하고 계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는 말이 있다면 오늘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 뭐든 좋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